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얼굴에서 털이 자라나는 딸과 함께 지내고 있다는 영국인 엄마와 딸의 사연인데요. 한국을 방문하는 많은 외국인들 중 몇몇 인원들은 우리 한국인들조차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매력에 푹 빠져버리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만의 감성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장소로 많은 외국인들이 바로 이발소를 골랐다는 설문 결과가 있습니다. 그녀는 얼굴에서 무수한 털이 자라나는 희귀병을 가진 딸의 치료를 위해 모든 방법을 다 찾아보았지만 결국 어떠한 방법도 찾지 못했고, 딸이 제일 와보고 싶어 했다던 한국으로 도망치듯 여행을 오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녀와 딸은 한국 여행 중 아주 특이한 한국의 이발소에서 하나의 사건을 겪은 뒤에는 큰 충격을 받고 한국인들에게 너무나 고마워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태어난 특이한 딸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영국 여성 캐밀리아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엄마들이 딸이 있다면 딸과 함께 평화롭게 산책하러 가거나 같이 쇼핑도 하면서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평범하게 살아오겠지만, 저의 딸 루나는 이러한 생활을 꿈꾸는 것은 약간 힘이 드는 아주 특별하고도 소중한 딸인데요. 물론 딸인 루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제일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루나를 쳐다보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선입견이 너무나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너무나 작고 귀여운 딸인 루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얼굴에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희귀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처음 영국에서 지금의 루나를 낳게 되었을 때 저의 남편이 출산실에 함께 있었는데, 세상 밖으로 처음 나온 루나를 보고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당혹감을 드러냈던 표정과 저에게 도움을 주시던 의사분들조차도 당황했던 모습이 아직도 저의 머릿속에는 아주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처음 세상 밖으로 나온 루나의 얼굴에는 어떠한 원인 때문인지는 몰라도 검은색의 점 같은 것들이 얼굴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곧바로 저의 몸을 회복하면서도 딸인 루나를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산을 담당해주신 영국의 의사분께서도 루나가 가지고 있는 희귀질환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차례로 루나가 가지고 있는 병이 정확히 무엇인지 다양한 검사들을 통해 장기간의 시간을 두고 하나씩 검사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러한 부분 빼고 루나의 몸은 다른 아이들보다도 더욱 건강했고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점은 매우 마음이 놓였던 부분이었죠. 하지만 검사 결과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일종의 증후군 중 하나로 알려진 희귀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어떠한 치료 방법도 없기 때문에 루나는 이제부터 평생을 살아가면서 얼굴에서 자라나는 머리카락과 같은 털을 관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죠. 늑대인간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루나의 병은 건강상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루나를 바라보는 타인의 시선이 굉장히 좋지 않은 요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되는 기분을 느끼면서 루나의 희귀병이 모두 제 탓인 것만 같아서 삶을 살아나갈 의욕 자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루나는 그러한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1년, 2년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의 상태로 성장하게 될수록 얼굴의 털이 함께 길어지게 되었고, 저는 그러한 루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루나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을지, 어떻게 하면 루나가 행복할지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유명한 의사분들과 희귀병만을 담당하는 영국의 의사분들을 전부 수소문해 찾아가 보았지만 지금 루나의 병은 정확한 치료제가 없어서 그저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얼굴에서 자라나는 털을 주기적으로 관리해 그저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혐오감이 덜 들게 하는 것만이 제일 나은 방법이라면서 자신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좋지 못한 결과만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더욱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몇몇 의사분들은 루나의 희귀병 증상이 전 세계에 얼마 없는 증상인데 루나 자체를 자신의 논문 대상으로 삼아도 되겠나는 무례한 질문까지 하며 마치 루나를 하나의 인간이 아닌 무언가 연구의 대상처럼 보는 시선은 저로 하여금 영국이 얼마나 황당스러운 나라인지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쯤 저와 인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던 남편도 저와 갈라서게 되며 우리는 하루아침에 이혼 가족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어느샌가부터 남편은 루나의 얼굴에서 자라나는 털을 보면서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이 확실한데도 루나가 자신의 딸이 아니라면서 소리를 지르거나 루나를 처음 보고 징그럽다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생각하며
루나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습니다. 저로서도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우리는 루나를 세상 밖으로 태어나게 한 부모인데 어떻게 저러한 태도를 보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는 남편에게 왜 이렇게 책임감이 없냐는 말과 함께 루나가 태어난 것은 우리의 책임 또한 있기에 지금 루나가 겪고 있는 희귀병도 우리가 결국 끝까지 책임지고 치료해 주어야만 루나의 인생이 보장된다는 말을 하며 참 많이도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루나의 얼굴에 있는 머리카락과도 같은 털을 볼 때마다 의지가 흔들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어느샌가부터는 루나와 저와 함께 밖에 나가는 상황 자체를 피하는 것 같았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나날도 늘어만 가게 되었죠. 남편은 평범한 금융권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루나가 어느 정도 성장할수록 집에 들어오는 날이 일주일에 2번 정도로 줄어들며 방황하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쯤 남편은 저와 루나가 아닌 다른 여자를 선택해 새로운 가정을 이미 다른 삶의 터전에서 꾸려나가고 있었죠. 루나와 저는 루나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갈지 하루 24시간이 부족하도록 살아가고 있었는데 남편은 그저 루나가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모습만을 보이며 다른 여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위로받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처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생각과 함께 화가 나기는커녕 무언가 마음이 편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곧장 남편과 이혼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고 법원에서도 루나와 저의 상황을 특수하게 생각해 저는 일정 수준 이상의 위자료를 남편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루나와 저의 삶에서 아버지와 남편이 없다는 사실은 저는 괜찮아도 앞으로 많은 고난을 겪으며 성장하게 될 루나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하나 없어진 것 같아서 무언가 막막하다는 기분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시간은 흘러 루나는 정상적으로 학교에 갈 수 있는 나이까지 성장하게 되었고 아마 그때쯤 자신의 모습이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처음 느끼게 된 것 같았습니다. 평범하고도 일반적인 영국의 대부분 학교에서는 얼굴에 털이 있는 루나가 교실에 있는 것 자체가 다른 아이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줄 것 같다면서 특수한 장애인들만을 관리하는 대상의 학교에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을 하며 루나가 입학하는 것을 지속해서 거부하더군요. 그리고 루나도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정상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점점 밖으로 나가서 활동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타인들이 루나의 얼굴에 있는 머리카락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자연스럽게 루나도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고 타인의 시선을 받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이기에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루나를 설득하고 싶었지만 작고 여린 딸아이의 얼굴을 볼 때마다 루나의 모든 힘든 과정이 꼭 저 때문인 것 같아서 저 자신을 원망하고 자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제일 큰 문제는 루나의 얼굴에 자라나는 털을 주기적으로 관리해 다른 피부에 털이 찔리지 않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문제였습니다. 저는 따로 미용을 배우거나 머리카락을 잘라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의 힘으로 루나의 얼굴에 있는 머리카락을 잘라 관리해주고 싶어도 늘 제대로 자르지 못해서 오히려 다른 머리카락들이 루나의 눈 부위를 접촉하게 되며 루나가 더욱 불편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죠. 어쩔 수 없이 다른 영국의 미용사들에게 루나의 특수한 상황을 설명하고 얼굴에 있는 머리카락을 잘라서 관리해주기를 부탁해보았지만 대부분의 영국 미용사들은 루나의 얼굴을 직접 보고 나서는 전부 다 거부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자신의 가위에 루나의 병이 옮을 수도 있지 않냐면서 매장에 들어가기도 전에 루나와 저를 쫓아낸 적도 있고 그냥 얼굴을 보자마자 당장 매장 밖으로 나가라고 말한 상황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루나와 저는 점점 더 사회와 고립되어 갔습니다. 병을 치료해주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지만 루나는 그 어린 나이에 집에서만 있는 시간이 길어져만 갔고 저 또한 어느 것도 해줄 수가 없어서 그저 답답한 마음이 앞서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영국이 아니라 차라리 다른 나라라면 오히려 루나가 자유롭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조금 더 이러한 기준에서 타인을 신경 쓰지 않는 나라라면 루나와 제가 살아가는 것이 한결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부터 저는 루나와 저의 상황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다른 나라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이러한 사회적 문화를 가진 나라는 거의 없었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와 루나가 살기에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본 적도 있었지만 아주 오래전 루나와 함께 무언가 모임에 참여했을 때 거기 있었던 한국인분이 유일하게 루나에게 말을 걸어주고 사탕을 쥐어주었던 단순한 기억이 강하게 남아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죠. 그날 이후 저는 루나와 관련된 모든 학업을 중단시켰고 잠시나마 한국을 경험할 수 있기 위한 준비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루나는 고통스러운 나라 영국을 피해 한국의 부산이라는 도시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매우 다행이었던 것은 제가 알고 있던 영국의 이웃 주민 중 한 사람이 부산에 가족이 거주 중이라고 해서 저를 어느 정도 안내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컸기에 부산으로 간 것도 있었죠. 도착한 부산은 바다가 있는 매우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처음 부산에 도착하고 며칠간은 그저 루나와 함께 부산의 길거리들을 걸어다니며 그곳의 분위기를 알아보기 시작했죠. 다행스럽게도 몇몇 사람들만 루나의 얼굴을 자연스럽고 어느 정도 신기하게 쳐다볼 뿐 그것을 막 징그럽게 생각하거나 루나의 눈앞에서 직접 화를 내며 한국을 떠나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에서는 길거리에 걸어다니기만 해도 제대로 된 산책이 힘들 정도였는데 부산에서는 자연스럽게 모든 일상생활이 가능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이러한 한국에서 계속 살아가야겠다는 큰 충격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소개받은 지인분 그리고 루나와 함께 부산 바닷가를 볼 수 있는 길거리에서 산책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혀 보지 못했던 무언가 신호등의 색깔 같은 간판이 눈에 보였고 가까이에서 그것을 보니 안에는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께서 또 다른 노인분들의 머리를 정리해주고 있었죠. 평소 제가 생각해오던 미용실의 모습이랑은 전혀 달라서 한국인 지인분에게 물어보았는데 그곳은 한국의 이발소라는 아주 특이하고도 남성적인 특별한 미용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그렇게 한참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안에 있던 주인분이 나와서 머리를 자를 거냐고 물어보시더군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마스크에 가려져 있던 루나의 얼굴에 있는 털을 보여주면서 얼굴에 있는 털도 잘라주실 수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년의 남성 주인분께서는 모든 머리는 다 자르면 되지. 무슨 문제가 있냐면서 당장 들어오라는 말과 함께 저와 루나에게 한국의 전통 음료 식혜를 내어주셨죠. 루나의 얼굴을 보고 당황할 줄 알았는데 전혀 당황하지 않는 그 한국인 중년 주인분의 모습에 저는 매우 의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욱 놀랐던 것은 루나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얼굴에 털이 있는 사람이 아닌 정말 그저 성심성의껏 머리카락을 잘라주기 위한 질문만을 건네셨고 얼굴에 있는 부위를 자르실 때 당황하실 법도 했지만 최대한 루나의 얼굴에 털이 닿지 않게 해주시면서도 멀리서 보았을 때 잘 표시가 나지 않게 아주 섬세한 기술로 루나의 얼굴에 있는 털을 정리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40분가량 아무 말도 없이 작업에만 집중하셨고 나중에는 얼마나 집중하셨는지 얼굴에서 땀이 흐를 정도였죠.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는데 무언가 알 수 없는 복잡 미묘한 감정이 생겨나면서 저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루나의 머리를 잘라주고 계시던 그 중년의 한국인 남성분도 무언가 느끼셨는지 루나의 얼굴에 있는 털을 정리해주면서 지금까지 많이 힘들었냐고 한 문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저에게 매우 많은 마음의 울림을 들려주게 되었죠. 그 뒤 그 한국인 이발소 주인분과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 중년의 주인분께서는 앞으로 루나의 얼굴에 있는 털을 정리할 때에는 꼭 이곳으로만 오라는 말과 함께 비용을 따로 받지는 않을 테니 다른 마음에 드는 미용실이 생기기 전까지는 자신의 이발소에 오면 언제라도 편하게 얼굴에 있는 머리카락과도 같은 털을 잘라주고 관리해주겠다면서 아무런 부담을 가지지 말고 오라는 말만 반복해 주셨습니다. 한국인들과 한국이라는 나라의 모습이라고 느끼게 되었죠. 제일 좋았던 것은 루나도 그 이발소에서 얼굴에 머리카락을 정리한 날에는 다른 영국의 미용실과는 다르게 눈에 하나도 머리카락이 접촉되지 않는다면서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2주에 한 번씩은 그 따뜻한 한국의 이발소라는 곳에 들려서 루나의 얼굴에 있는 머리카락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너무나 죄송스러운 마음에 비용을 결제해드리면서도 제가 직접 영국의 전통 음식을 요리해드리거나 한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선물을 조금씩 나눠드리면서 그 작은 이발소에서 참 많은 행복한 감정을 느껴오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루나와 함께 한국에서 꽤 오랜 시간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발소에는 이제 머리카락을 정리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저의 근황을 전달해드리고 그 이발소에 있는 멋있는 중년의 노인분과 같이 저녁 식사를 하며 대화를 하는 소중한 시간을 거의 매일 가지고 있죠. 아직까지 루나의 병에 대한 정확한 치료제는 없지만 그래도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감정과 용기를 주신 그 이발소 주인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며 가끔 루나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길거리의 한국인분들께도 언제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한국에서 살아가며 저와 루나가 받은 사랑을 한국인분들에게 돌려드리고 싶으니까요. 듣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길 바랍니다.